자, 리눅스 서버 상태 한 번에 이해하기 실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했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고요. 신규 서버를 마주했어요. 처음 보는 서버입니다. 그때 빠르게 스캐닝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리눅스 서버 종류는요, 두 가지 정도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회사에 취업했다, 회사 안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쓰는 어떤 물리 서버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에 뭐 GCP라든지 뭐 AWS, 뭐 애저라든지 외부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의 어떤 서버 종류로 관리를 하지만 매한가지입니다. 똑같은 리눅스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서버를 내가 처음으로 신규 서버를 봤을 때 상태를 어떻게 파악을 할까? 자, 이때 내가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그냥 추상적으로 물어보면서 서버 상태 어떻게 확인해? 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방향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뎁스를 더 깊게 내려가고 탑다운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리눅스가 뭐지? 리눅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틀들이 있는 상태로 도구를 쓰시는 거를 항상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리눅스 서버 상태를 확인해. 그러면은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를 보는 부분과 시스템 자원을 보는 부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외에 딴 걸 볼 필요가 있냐?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리눅스 서버가 여러 대가 있고 뭐 다른 것과의 어떤 연동 이럴 때는 또 이제 다른 추가적인 걸 봐야겠지만 리눅스 서버 자체 하나를 확인할 때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프로세스는 내가 이게 웹서버냐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시스템 자원은 기본적으로 일단 네 가지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시스템 자원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상태인지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트레이싱, 어떤 추적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GPU 자원도 많이 쓰기 때문에 GPU 자원도 시스템 자원으로 같이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많이 쓰기 때문에 엔비디아 SMI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엑스일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뭐 편집기만 쓸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구동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웹이나 어떤 DB 캐시 그리고 또 머신러닝 관련된 건지 이렇게 중요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를 또 찾아내는 것들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상적으로 그냥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서 상태 파악 빠르게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너무 수많은 명령어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정보의 홍수에 우리가 좀 허우적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뎁스가 좀 더 깊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추적하거나 확인하는 부분들까지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연동돼서 관리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시나리오와 함께 상태를 파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분은 뭐냐면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의 그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눅스라는 어떤 100%를 고해상도로 디테일하긴 보진 못하지만 저해상도라도 틀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따라서 점점점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맞춰서 이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상태 체크를 한 번에 빨리 할 수 있는 명령어를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llinux.co.kr 웹사이트에 같이 접속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나의 실습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요, AWS 같은 데서 프리티어, 공짜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가 여기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용 클라우드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버 스펙은 계속 높지는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리눅스 명령어 입력해보고 공부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금은 로키 10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만약에 생성이 안 돼 있으시면은, 이제 생성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 생성됐으면은 터미널 실행 버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터미널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조금 키워보고. 이 터미널을 마주한다는 게 결국에 뭐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회사에 취업했어. 그러면은 회사 내에서 따로 쓰고 있는 물리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외부 클라우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어떤 건지 간에 회사 내에서 접속을 하든 회사 외,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페라든지 공항 뭐 이런 데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보통 SSH라는 Secure Shell 원격 접속 방법을 통해서 리눅스에 접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윈도우라든지 맥처럼 어떤 그래피컬한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속이 바로 돼요. 그러면은 접속이 됐을 때는 이게 물리 서버로 그냥 접속을 한 건지, 외부 클라우드로 간 건지, 그리고 또 이게 AWS인지, 뭐 GCP인지, 뭐 애전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터미널에 접속하자마자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서버에 들었든지 간에 내가 처음 보는 서버야. 안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서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상태 체크들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이런 틀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먼저 봐야 되는 건 일단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ps-ef 명령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틀이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리눅스를 봐. 뭘 봐야 돼? 프로세스 아니면 시스템죠. 예, 둘 중 이외에 다른 거 볼 필요 있어? 없는 겁니다. 예, 없는 거예요. 리눅스 내부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부. 역할이 결국엔 어플리케이션 관리와 시스템 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그럼 프로세스를 내가 이제 우리가 이 서버를 봤을 때, 지금 영문가 글자가 너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 뭔가 파이썬이 구동되고 있어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뭐, 블록체인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레디스, MySQL, 캐시나 DB 서버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또 웹서버, 뭐, 아파치, 톰캣, 엔진엑스 이런 걸 쓰면서 웹서버로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프로세스를 쭉 봤을 때 이렇게 각가로로 되어 있는 것도 좀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 내부에서 따로 사용되고 있는 커널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웹이나 DB, 뭐 머신러닝 이런 것처럼 유저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제 커널 프로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에서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외에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비어있는 어떤 가상 머신을 띄어서 그냥 체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정 목적으로 띄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기에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 안에서 서버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DB 서버로 쓰이고 있다, 뭐 웹 서버다, 뭐 이런 목적들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모르더라도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추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는 어쨌든 챗GPT나 제미나이를 또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ps-ef라는 거, 그리고 또 서버를 볼 때 프로세스와 시스템 자원을 관점으로 해서 일단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씩 봐야 된다는 사실까지는 틀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분석해서 이 서버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돌고 있는지를 좀 분석해줘 라는 걸 통해서 좀 디테일한 작업들을 살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죠.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채워지는 거죠. 무작정 쓰면 어떻게 돼요? 정보의 홍수에 허우적될 수 있다. 근데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는 훨씬 효율적으로 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개수도 한번 볼까요? 워드 카운트를 라인 수를 한번 재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L 해가지고요. 120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제 120 라인이에요. 그래서 헤드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은 이제 119개 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프로세스는 사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커널 프로세스는 또 빼고 봐야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어쨌든 유저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 개수들이 한 100여 개 정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틀을 잡고 맨 처음에는 좀 저해상도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점점점 고해상도로 알아보는 요령을 기르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틀이 없는 상태로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어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가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틀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덱스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웹서버로 많이 이용되는구나, 뭐 이런 걸 알아냈어. 그러면은 그 웹서버가 시스템 자원들을 어떻게 얼마나 쓰고 있는지들을 또 모니터링 할 수 있겠고요. 또 웹서버에 대한 관리 포인트들이 도커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걸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GPU를 많이 쓰다가 뭐 시스템이 다운이 됐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도 간혹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로그가 어디에 남겨져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추적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또 상태 체크에 대한 뎁스가 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HTAP이라는 걸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DNF 인스톨을 해가지고 HTAP, 그리고 이따가 모니터링 네트워크도 볼 거니까 비몬이라는 것도 한번 같이 다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디 패스워드는 우리 나이시스 환경 상단에 적혀 있는 거를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뭐를 보려고 하냐면 이 프로세스와 시스템 자원을 같이 볼 수 있는 HTAP입니다. HTAP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프로세스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지금 보면 커널 프로세스도 구분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토탈 태스크는 아까 전에 119개 정도가 있는 걸로 봤지만 커널 프로세스 제외하고 봤을 때는 훨씬 더 개수가 좀 줄어드는 거를 확인이 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로세스들을 이런 식으로 CPU나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시스템 자원을 여기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CPU, 코어 개수가 몇 개인지. 자,
나가서 한번 봤을 때 NPROC라고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요. 코어가 두 개 있다. CPU에 그 쓸 수 있는 코어가 두 개 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버를 보면은 코어에서 훨씬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밖에 없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상태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따로 프리라는 명령, 그리고 -H까지 해주시면은 휴먼 리더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메가, 기가, 킬로바이트 이런 식으로 좀 더 보기 좋게 출력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토탈 한 3기가 정도가 있고 얼마만큼 쓰고 있고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HTAB을 통해서도 같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메모리 파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능하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어떤 관점이죠? 내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신규 서버 SSD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때 빠르게 상태를 스캐닝하고 체크하는 부분들을 포인트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프로세서 시스템 자원 두 가지 관점으로 일단 들어갔고요. 프로세서의 개수도 한번 봐주고 프로세서의 종류를 봤을 때 이게 DB 쪽인지 웹 쪽인지 아니면 같이 있는 건지 그리고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머신러닝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별로도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 시스템 자원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뎁스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시스템 자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뭘 봤냐면 CPU하고 메모리까지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 명령어라든지 NPRO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코어 개수나 그리고 또 메모리 상태, 메모리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HTAB까지 같이 봤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H, 휴먼 리더블과 함께 플래시까지 입력해 주시면요. 윈도우로 따졌을 때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이런 거 말고 C 드라이브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메인이 되는 디스크. 그게 플래시, 루트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폴더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C 드라이브 같은 거를 딱 명시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0기가 정도 중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고 얼마만큼 비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슬래시를 없애시고 입력을 하시면요. 다양한 디스크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윈도우로 따졌을 때 C 드라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디스크들도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계속 지금 말씀드릴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를 항상 끌고 가셔야 돼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기준. 리눅스는 무엇인가?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자원 관리. 이 두 가지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또 리눅스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프로세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시스템 자원이 어떻게, 얼마나 뭐가 있고, 모니터링으로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죠. 정보를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끌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출연해서 뼈다귀만 남기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AI와 함께 접근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살을 붙여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뼈대와 틀이 없는 상태로 자꾸 살을 붙이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디스크에 대해서 어떤 디스크가 얼마나 용량이 있고 얼마만큼 사용 중인지도 봤고요. 조금 더 정보를 보면은 -T라는 그 옵션까지 같이 넣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ext4를 쓰고 있는지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NTFS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FAT30 이런 걸 쓸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레드햇 계열 이제 뭐 로키라든지 센트라든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페도라 뭐 이런 쪽은 XFS 많이 쓰고요. 뭐 데비안이나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ext4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포맷이 어떤 종류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정보를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규 서버를 딱 만났을 때 이런 틀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세스 시스템 자원을 탁탁탁 치면서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깜장색 터미널을 마주했을 때 갑자기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틀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저 서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한 번에 빠르게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그게 이번 영상의 가장 주된 포인트입니다. 네트워크 다시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IPA라든지 IPADDR 혹은 뭐 IP 링크 뭐 이런 거 입력해 주시면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보일 수가 있겠고요. LO, 루프백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만 가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연결되는 포인트들 ETH0 같은 거 혹은 W 같은 게 붙어서 와이파이가 붙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유선 네트워크 하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P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같은 것들도 IPA 혹은 IPADDR 같은 명령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몇 개나 있구나. 그리고 유선 네트워크 쓰는지 무선 네트워크 쓰는지 이런 거 상태 체크 빠르게 해봤고요. 비몬이라는 걸 통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O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어떤 통신이라든지 내부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커서 아래로 내려서 ETH0 이렇게 외부로 연결되는 유선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또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TH0이 붙어 있는 걸 통해서 체크를 했을 때 RX 혹은 TX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RX 같은 게 뭡니까? 수신하는 거, 리시브, 받는 거죠. TX는요, 송신하는 겁니다. 송신. 그래서 샌드하는 거.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은 이 바이트에 대한 수치가 또 높아져서 뭐 메가나 키로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몬을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으로 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상태 체크나 뭐 추적할 수 있는 거, 트레이싱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속도 측정하는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뼈대를 잡고 프레임이 있는 상태로 살을 채워 나가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내가 신규 서버 만났을 때 상태 체크 한 번에 빠르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도 서버 상태를 딱 봤을 때, 이 서버 몰라. 처음 보는 거야. 좀 낯설어. 그러면은 그냥 하나씩 이건 결국에는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하나씩 이거 프로세스 어떤 거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지? 시스템 상은 어떻지? 이런 것들 보면서 추가적으로 명령어를 디테일하게 보거나 다른 명령어까지 파생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도 같이 활용하시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번에 우리가 또 새롭게 진행되는 강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소개를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좀 강의에서 더 많이 녹여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AI와 함께 왕초보도기 하는 AI 리눅스 서버 관리 기초라는 강의를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로 강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명령어를 그냥 단순히 외워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와 함께 서버 상태를 보고 확인하고 관리하고 또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추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AI가 있기 때문에 원래 더 해야 되는 어떤 본론들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미션이나 미니 프로젝트 중심의 실습 중심의 어떤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나 챗GPT, 제미나이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제대로 못 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뼈대를 추려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힘이 있을 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리눅스는 무슨 역할이지?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자원 관리 두 가지 관리 이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 관리를 해? 시스템 자원은 어떤 게 있어? 얼마나 있어? 어떤 프로세스 시스템 자원 어떻게 써?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생각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가 어떤 제미나이나 챗GPT를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너무 뭔가 지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명령어, 그리고 이 지식을 외우고 있냐 아니냐, 머릿속에 들고 있냐 아니냐, 이거에 너무 판가름을 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본기, 뎁스를 기준으로 해서 뎁스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내가 확인하고 추적하고 분석하고 세팅하고 이런 포인트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실력을 기르시게 되면은 진짜로 우리가 서버 관리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 트러블 슈팅이죠. 문제 해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응용력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진단하는 부분들, AI를 활용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상태를 해석하고 사고하는 부분들. 사실 기초 강의 기준으로는 원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AI 때문에 사실 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답변기, 정답만 알려줘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진단 파트너로서 우리가 체크하고 우리가 틀이 있고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면서 뭔가 작업을 해나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를 어떻게 보고 그러려면 결국엔 CPU든 메모리든 또 리눅스 안에 있는 디스크나 네트워크든 이런 리눅스 개념적인 부분과 프레임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의 안에서 단순히 실습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강의들도 계속 집어넣어서요. 메모리 개념이든 네트워크 개념이든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뼈대와 틀을 잡는 강의들도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단순히 동영상 강의로만 들으면서 이런 파트들을 진행하지 않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2시간 정도씩 해가지고 한 2달 과정으로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예, 좀 소수정예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동영상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빡셀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동영상 강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알차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버 상태 한 번에 확인하기 이제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요. AI와 함께 진행되게 되는 요번에 줌 강의, 라이브 강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